3D 기본 캠을 해볼 텐데, 자, 우리는 이제 기본 캠의 과정이 이런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품에 상관없이 어떤 캠을 쓰더라도 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모델링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이 파악하실 거는 최상단 Z 좌표가 얼마쯤인지 알면 좋은데, 요놈의 도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가 33인데 최상단이 정확히 어딘지는 좀 잘 모르겠고, 요 정도면 뭐 한 10에서 33, 한 35 정도 되겠지만 실제 소재는 딱 맞게 안 나오니까 한 40이나 35나 자기가 할 거를 정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0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밑에서 이제 그 정도 있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캠에 들어간다 그러면 시작, 매뉴팩처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하는 캠은 자, 캠 제네럴 2D 위주 밀 플래너, 3D 위주 밀 컨투어, 나중에 혹시 선반하게 되면은 터닝. 그래서 지금은 3D니까 밀 컨투어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캠 들어가기가 끝이 났고,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NX에서는 요 빈 곳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지오메트리 뷰에서 요 MCS 밀, 요게 밀링 원점이다 이 말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실제 기계에 장착할 때 원점이 될 곳을, 그러니까 G코드의 Z0 지점을 지정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요 형상의 제일 밑을 제로로 하고 해봤었다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좀 옮겼고, 모든 공정에 들어갈 안전 높이를 평면 해가지고 Z0 지점을 찍어서 100, 100 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이렇게 Z100으로 해놓겠습니다. 요 효과는 모든 공정에서 G43, Z100점 내지는 H 몇 번 한 라인에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소재와 파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 깎이는 부분을 0. 몇 mm까지 정확하게는 안 하겠다 싶으면 자동 블럭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금 차이 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나는 밑에 소재를 재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 40이더라 라고 딱 정해지더라. 이걸 정확히 만약에 하고 싶으면 살짝 요 시점에서 모델링에 가서 돌출해가지고 밑에 다시 돌출해가지고 연결된 내지는 단일 선으로 해서, 제가 지금 엉뚱한 자꾸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모서리를 클릭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재처럼 아까 40이라고 했죠. 요 제로에서 40되는 높이 정도의 요 소재를 절대로 결합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두고, 얘가 소재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면 찍어놓고 컨트롤 J, 컨트롤 J는 요 위에 있는 요 팔레트 그림 요겁니다. 여기서 반투명도를 조금 낮춰버리면은 그냥 소재의 느낌이 난다. 소재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게 효과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캠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파트를 하러 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를 파트로 찍으면 안 됩니다. 소재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 워크피스 더블 클릭하고 이게 파트를 누를 때, 요 보세요. 여기 마우스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점 나오죠. 점점점. 이때 클릭하면 둘 중에서 안에 걸 고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서 안에 거를 고를 수가 있다. 그럼 안에 걸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럴 필요 없이 소재부터 해가지고 얘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소재부터 해가지고 바퀴 소재를 찍고 난 다음에 실수할 것 같으면 소재는 숨겨놓고 다시 파트를 이렇게 인식시키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깎아나갈 때 안 깎이는 거는 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4개 다 있다 이거죠.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 그 다음 공구 7개는 밑에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잘 살펴보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표가 있으면 표대로, 자, 기계 공구 뷰에 가서 공구를 만들겠다. 좋은 공구는 이름만 딱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캠에서는 자, T01 밀링 황상용 R 해서 라핑용 해가지고 파이 수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봐도 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1, 1, 1 이렇게 하는데 이때 첫 번째 1은 T01이 되고 두 번째 1은 H01이 되고 세 번째 1은 D01이 되는데 캠에서는 보정을 안 쓰니까 세 번째 값은 지금 뭐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결과적으로 공부할 때는 4개씩의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조금 더 빨리. 자, T02 정삭은 저는 피니시라고 F. 실제로 정삭의 경우는 피니시입니다. 10파이 하고 10, 2, 확인. 그 다음 3번부터 이제 볼앤드밀인데 볼 있으니까 T03 볼 6 해가지고 6파이짜리 중상용 볼앤드밀을 333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번부터 만들 때는 얘를 안 만들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넣기 볼 찍혀 있으니까 T04 볼 3mm 3mm짜리가 444 확인. 자, 5번에 잔상용 공구 T05 예, 2mm. 실제로 만약에 공구를 쓸 때는 안 쓸 공구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는데 뭐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오 확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평평한 데를 가공할 때 10파이짜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보험 삼아 8파이짜리를 2개 넣는다. 보시고 T06 황사용 예, R. 그래서 보통 처음 황사할 때 10파이짜리로 하느냐 예, 8파이짜리로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8 예, 여기서 6번 666 마지막으로 역시 보험용으로 1, 2, 3, 4, 5, 6 예, 8파이짜리를 T07 F 피니시용으로 8파이짜리 8 888 맞죠? 8777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8 하나가 777.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숫자가 비슷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요거를 이렇게 펼쳐서 요렇게 펼쳐서 이 공구 번호의 이름과 실제로 내가 기입한 공구 이름 요거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는 내가 적어준 값이고 요거는 안에 넣어준 값이니까 요거를 한 번쯤은 확인해야 엉뚱한 공구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구 번호. 자, 다시 이제 지오메트리 뷰로 이렇게 가서 이제 공정을 하나씩 넣어 보겠는데 자, 공구가 있습니다. 황삭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자, 황삭 공정은 어느 캠을 하더라도 보통 캐비티 밀입니다. 캐비티 밀. 그리고 이 첫 번째 공정이니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에 묶어주겠다. 순서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연결된다. 공구는 10파이 황삭 공구 라핑 앤드밀로 황삭을 치겠다.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라고 해야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된 정보를 땡겨온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우리는 처음에 0. 몇 미리 남길 거니까 러프보다는 세미 피니시가 이제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요거도 어제 잠깐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보기 모드를 가공 방법뷰에 가보면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더블 클릭해보면 그냥 잔량이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잔량. 그러니까 지금은 지오메트리 뷰에서 잔량을 세미 피니시 정도로 이렇게 한다. 확인. 그리고 현재까지 한 거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들어가자마자 특히 여러분들이 자기가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캠 기본 설정에는 S값과 F값만 안 들어가 있지 현재 물체를 파트에서 깎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바꿔보면 지금 현재는 공구의 간격이 옆으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거와 요게 공통 높이라면 만약 같은 높이라면 요 놈과 요게 이제 스텝 오버입니다. 스텝 오버. 공구가 옆으로 가는 값 스텝 오버. 공구에 지금 평평한데 50% 되어 있으니까 10mm면은 5mm가 되는 겁니다. 옆으로 요 간격이
요런 간격이 5mm가 되는 것이고,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그 곡선이 없어지면 밑에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데, 이 기본 간격이 6mm라는 말입니다. 근데 쌤 얘는 왜 6mm가 아닙니까 하면, 임계 높이라고 해서 형상이 바뀌는 곳에는 자기가 자동으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형상이 바뀌는 곳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서 소재에 따라 틀리지만 절임량은 2mm 정도로 했다 치고,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이, 자, 절삭 매개 변수에서 스톡값 확인. 자, 세미 피니시가 0.25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바꾸고 싶으면 뭐 0.1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확인. 꼭 빠지시면 안 되는 거는 S값과 F값 앞에 체크는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프린트물에는 3300에 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앞으로 가공하다가 캠에서 너무 빨라가지고 실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입할 때 위에 값에 반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닦기 직전에는 속도가 약간 낮아지도록 그렇게도 하는 경향은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속도가 바뀌면서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는 기본값으로 놓고 첫 번째 공정이니까 계산하고 나서 그 황삭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요런데 이거는 에러가 아닙니다.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제가 딴 말 안 하는데 여기 나온 것도 이렇게 한 거는 확인해보면, 진입하기에 너무 작은 영역을 뭐 이렇게 하면서 최소 램프 길이를 감소하면 요 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나온 요 말은 뭐냐면, 요런 놈들 보면 요렇게 포켓 영역 같은 데가 있죠. 포켓 영역. 요런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런 데를 진입할 때는 지금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오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밖에 나갈 때 이걸 램프를 탄다 그러죠. 램프. 요런 거를 램프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거를 램프. 잠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빨리 해야겠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요게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밑에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말인데, 방금 그 경고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계산해 볼게요. 요만 보세요. 제가 동영상 남았으니까 계산했을 때 아까처럼 약간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저거 해결하는 방법은 비절삭 이동해서 노란 선이 진입이 됐지 않습니까? 진입할 때 이렇게 램프처럼 고속도로를 내려가는, 지금 램프로 내려가는데, 요 진입에서 나선으로 최소 램프 거리 70%, 그러니까 공구의 70% 정도 해당하는 크기로 이렇게 커브를 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까 그 줄이면 된다 했으니까 10이나 20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공구의 7이면 7mm고 10이면 1mm겠죠. 줄여가지고 계산하면 요 램프의 크기나 요 방향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를 보고 대응하는 건 또 나중에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황삭 이렇게 됐고, 미리 보기 나중에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D들은 큰 공구로 다 못 깎으니까 중삭을 넣는다 생각하겠습니다. 중삭은 레스트 밀링. 자, 레스트 밀링은 공구 3번. 왜 2번으로 안 합니까 하면, 같은 사이즈로는 깎아봐야 얼마 못 깎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달라지고, 평엔드 밀이나 볼엔드 밀도 좀 달라지고, 요렇게. 그 다음부터는 피니쉬로 하면서 뭐 바닥에 1mm를 남겼다 이런 거는 나중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뭐 자더라도 자기 잤다고 의견된 사람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자,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황삭 때는 가공 영역을 안 정해도 자기가 알아서 깎아줬지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쓸데없이 볼엔드 밀로 이런 평평한 바닥을 미는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 절삭 영역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내가 깎을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손을 안 댈 부분은 선택을 풀고 하면서 가공을 하시면 되고, 기본 값은 지금 여기서는 공구의 20% 간격으로 2mm씩 깎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공구에 요거도 50% 되어 있는데, 얘가 50%하면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볼엔드 밀이라서 평평한 데가 없는 겁니다. 평평한 데가 없기 때문에 촘촘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중삭을 한 0.5에서 0.8 정도 해버리겠습니다. 너무 촘촘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는 바로 그냥 8,000에 2,000 적힌 값으로 하겠습니다. 딴 말 안 하고 쭉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제 목적이라서. 자, 하고 계산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자, 중삭입니다. 중삭.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삭을 하는데, 정삭을 한 방에 할 것 같으면은 얘를 가지고 경사면이나 위에 평평한 면이나 다 밀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정삭 4파이짜리 문구로 피니쉬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제가 바닥 평평한 거는 안 깎았는데 이 정삭 끝나고 오늘은 바닥 나중에 깎을게요. 그러면 자기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 자, 절삭 영역 일단은 요것도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할 건데, 평평한 부분 요런 데는 손 안 대도 좀 이따가 평핸드밀이 깎아줄 수 있으니까 손을 해지해도 되고, 안에 못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깎아야 되니까 요렇게 놔둬가지고 정삭을 그냥 해본다면, 어제는 제가 평핸드밀로 바닥부터 쳤는데 그죠? 예, 여기 들어가서 저기를 다 깎아라 하는 게 외곽 다르기로 공구 요거를 일정하게 한 0.2mm, 0.3mm로 깎아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밀 컨투어로 요걸 다 깎았을 때는 요런 완만한 면은 제대로 된 간격이 나오는데, 요런 경사면은 아무래도 간격이 막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의 이유는, 이 공정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 간격이 똑같은 공정인데, 위에서 보면 똑같은 공정인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다 보니까 여기 입체감을 주면 약간 여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싫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이 방법으로는 급한 데를 못 깎으니까 급하게 65도 경사가 아닌 부분만 깎아라. 이 경사각도는 자기가 정해주는 겁니다. 뭐 45도로 양쪽으로 할지 60도로 할지 이런 건 자기가 정해주는 거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좀 짧게 알렸는데 좀 길게 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사도를 주면 조도를 좀 좋게 할 수는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 나는 그거 상관없다 하면은 그냥 이제 원래처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요거는 8,000에 2,000으로 줄게요. 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제도 한번 쭉 다 했답니다. 8,000에 2,000으로 깎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피드를 빨리 줍니다. 마지막 바꾼 거를 계산 한번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듯이 경사면은 좀 잘 못 깎았고, 이런 데도 손댈 필요가 없다면 아까 그런 각도를 좀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경사면을 또 촘촘하게 깎을 때는 여기 있는 G레벨 프로파일을 같은 공정으로, 같은 설정으로, 같은 절삭 영역으로, 그러니까 경사진대를 깎는다고 완만한 데를 깎는다고 해서 설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런 데는 선택이 돼 있어도 경사만 깎으라고 하면 되니까 이런 데는 안 깎는다 이 말입니다. 확인하고 여기서, 자, 요거도 0.3mm로 이렇게 일정하게 할 텐데, 요거는 밑으로 0.3mm씩 내려오면서 깎으라는 것인데, 이거를 급경사 없음으로 하고 깎으면은 지가 위에 아까 깎은 완만한 부분도 손대니까 차라리 더 망친다 이겁니다. 이 완만한 부분이 망친다. 그래서 이거는 깎지 말라는 식으로 급경사 전용하면 아까 오고 쌍으로 돼서 아까 거기서 정삭 안 한 부분을 여기서는 마저 정삭하도록 되는데,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측면에서 이런 풀패스를 그려가지고 옆으로 밀기 때문에 측면의 간격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아까 여기서보다 촘촘히 이렇게 깎였죠. 확인. 자, 마지막으로 바닥 정삭 한번 하고, 자, 바닥 정삭은 나중에 캐비티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 밀 플래너 가서 요 베이스 밀링으로 그리고 방금 요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잠깐 정삭으로 요 중간에 오각형 부분 밀어넣는 걸 좀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절삭 영역을 요 위에 평평한데, 요 위에 평평한데, 요거는 아까 그냥 거기서 했어도 됩니다. 안 뺐으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확인해가지고 예, 여기서도 파트 따르기 같은 방법으로 한방향 가공으로 지금 0.1mm 남아있으니까 가공 소재가 0.1mm 남았다 이런 식으로 넣고 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찍은 면을 깎아주니까 한방에. 자, 이 송은 3100에 600.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는 이거를 세 번째 하더만요. 해도 요거 세 개는 셋 다 점사기니까 캠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작업장에서 만약에 작업 순서가 꼭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계산. 그래서 평평한 부분 이렇게 깎았는데 하나 확인해 볼 거는 제가 아까 요 점삭 부분에서 요 오각형 안을 깎았는가? 깎았네, 그죠? 예쁘게 잘 깎았네, 이렇게. 여기 노란 걸로 들어가서 파란 흰 걸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삭. 다음부터는 이 잔삭도 이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잔삭, 밀 컨투어의 잔삭은 다음부터는 여러 번 깎을 거다라고 하면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너무 안 바뀌면 안 되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번 깎을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2파이다. 그러면 2파이다. R1짜리 모서리를 자동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고 R1짜리 모서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화면에 저 절삭경력 측에 잔상으로 남아있으면 F5번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절삭경력을 안 찍어도 원래 R1을 찾아갑니다. 기본으로 하고 500, 8500 정도 값들은 외우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 수 있도록 계속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계산만 하셔도 R1은 지가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기타 다른 뭐 절삭 경력을 바꿔본다거나 건드려 본다거나 뺀다거나 하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넣은 겁니다. 일단은 확인. 그래서 여기서 모의 가공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부 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 순서뷰로 이렇게 가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으면 보통 프로그램 순서뷰로 가서 얘를 먼저 쫙 펼쳐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공구 바꾸는 게 내 생각대로 된 건지 공구 번호가 제대로 된 건지 시간이 얼토당토 않게 나오면은 뭔가 잘못된 거니까 시간을 평소 내가 하는 거와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 정도 속도면 황사하기 1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이 깎은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한 번에 치는 양을 많이 하든지 간격을 늘리든지 스텝 오버나 진입량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삭 깊이, 뭐 이송 속도 요게 안 보인다 하면은 요런 탭 위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열에 가서 체크하시면 나온다 이겁니다. 바닥 스톡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닥 스톡이 뭐 여기 이렇게 있네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도 보세요. 큰 잘못된 거 발견했죠. G레벨 프로파일에 F값과 S값을 안 정했네, 그죠? 여러분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해서 8000에 2000 이렇게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습관이라서 계속 틀립니다. 8000에 2000 안 틀리는 방법은 자꾸자꾸 교차로 여기서도 확인 저기서도 확인 계산 확인. 그리고 확인하다가 중간중간 고치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계산하는 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위에 선택해놓은 우클릭해서 생성하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생성하면 병렬 생성하면 백그라운드로 계산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모래시계들이 쫙 나옵니다. 모래시계들이 없어져야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의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위에 모의 가공 눌러서 3D면 천천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플레이 해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밖에서 들어가느냐 정도만 보면 되고 이런 거일 때 지금 2mm씩 갖고 있는데 소재가 알루미늄 기타 플라스틱이라면은 뭐 4, 5mm 이렇게 늘려도 될 것 같고 3D는 조금 천천히 가지요. 그냥 한 번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우리 잔량을 체크했을 때 만약에 모서리 같은데 못 깎은 게 쑥 쌓여 있으면 공구 파이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같은 거 10파이로 밀었는데 코너 같은 게 10파이가 진입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못 깎겠지요. 그죠? 요런 오징어 다리 사이에는 저런 부분들에
10파이가 바짝 접근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8파이나 뭐 다른 파이 같은 거를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3D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잔상까지. 여기 지금 정삭이네 아직죠. 정삭. 지레벨. 예, 26분. 빨리 하려 했는데 좀 30분인데 좀 죄송하지만은 뭐 약간 하나는 이렇게 뭐 남겨둔다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유 메모리 정도가 그거는 그냥 뭐 껐다 켜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오류라고 나오면은 그 저장이 되면 좋고, 저장이 되면 저장하고 껐다 켜고, 저장도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날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컨트롤 Z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저장하셔야 되는데 자주 저장. 괜찮겠지 할 때일수록 이 다운이 잘 되고 시험 치료가 무조건 다운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요거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 보려고 그냥 지금 한 5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색상별로 두께 표시해가지고 NX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요 형광색이 똑같은 사이즈인데 지금 뭔가 약간 문제가 보이는 것이 바닥에 이렇게 좀뭐 자국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의 과삭 이런 것들은 별 차이 없으니까 0.02mm 이런 거는 뭐 크게 과삭이 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들어가라 덜 들어가라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 같은데 요런 데 안 깎이고 막 쌓인 게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고, 이 바닥이 왜 이런지 잠깐 제가 바닥에 저게 요 페이스 밀링 에어리어로 찍었을 때 이게 공구를 제가 아까 이거를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공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구를 4파이 보랜드 밀로 했네요, 바닥을.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마지막에 미리 보기엔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확인하라 그래놓고도 계속 확인을 못하고 여러분도 좀 참여하실 때 있었지만, 제가 바닥을 4파이 보랜드 밀로 밀어놓으니까 바닥도 안 밀리면서 이상한 자국 같은 게 좀 생겼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시 2파이 2번 10파이 평행드 밀로 바꿔서 계산 다시. 그러면 이제 됐다 치고, 아까 이제 이걸 보고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우클릭 해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무 포스트도 없다 그러면은 밀 3축 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깎아낼 수 있어야 되고, 포스트 찾아보기 해가지고 밑에서나 시험장에서 TMV로 하라 그러라 그러면은 TMV로 출력해가지고 해야 되고,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TMV 없으면 짭니까? 그럼 못 쓰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보관해야지 누가 자기한테 갖다 바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관해놔야지. 뭐 메일로 보내놓거나 TMV 또는 미쯔비시 할 것 같으면 미쯔비시로 해야지. 또 누가 또 주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항상 보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요 폴더에 보면 지금 우리 캠 할 때 보면 그동안 학생들이 쭉 썼었던 포스트가 여기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한 번쯤은 복사해 놓고 어디 USB에 담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TMV로 일단 TMV는 원래 밀리미터니까 요거를 미터식으로 안 바꿔도 됩니다. 위에 거는 미터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터식 바꾼 것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얘가 저장된 곳에서는 PTP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게 한 몇 라인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수많은 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G코드나 어떤 내용을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좀 이따 해보겠지만 전체 선택 컨트롤 A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우리는 지금 캔버스 같은 거다 이겁니다. 넣어서 잘 돌아가면 좋겠죠. 다른 걸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거기서 또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길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시간은 남은 시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요 다음 거 가공할 때는 여러분들 참고고 하니까 요 앞에서 했던 공정을 최대한 생략해가지고 자동으로 집어넣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그 중에서 한 가지 제일 좀 약간은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집어넣겠습니다.